8차 시 노래를 부르면 저작권 침해. 사례를 잘 살펴보았나요? 그렇다면 다음 퀴즈를 통해 이번 시간 학습할 내용을 미리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 문장을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공연이란 무엇인지, 저작권 제한 사유인 비영리 공연, 반대급부를 받지 않은 판매용 음반 영상물의 재생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마치고 나면 공연권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고 저작권 제한 사유인 비영리 공연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애국가를 부르면 저작권료를 내야 할까요? 애국가도 저작물이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국민의례를 위하여 애국가를 부르는 것에 대해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 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커졌습니다. 결국 2005년 고 안익태 선생님의 유족께서는 고인의 뜻을 기리며 애국가의 저작권을 기증하였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도 저작권을 기증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그린 그림, 고등학교 때 써두었던 소설, 글짓기, 그리고 과제 제출을 위해 작성한 레포트, 모두 여러분의 저작물이랍니다. 반드시 고가의 저작물만 기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우리의 문화를 더욱 풍요롭게 해줄 것입니다. 공연이라 하면 무대에서 가수들이 공연을 하는 것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연극을 상연하는 것, 영화를 상영하는 것, 음악 연주, 노래를 부르는 가창, 구연과 낭독 등이 모두 공연입니다. 사진이나 회와 같은 정지 화면으로 이루어진 저작물이나 도표, 문자로 표시된 저작물도 상영에 의하여 공중에게 현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의나 강연회 등에서 PPT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현시하는 것도 공연에 해당합니다. 상연이나 연주 등의 복제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도 공연에 포함됩니다. 판매용 음반이나 비디오 테이프를 구입하여 음악 감상실, 커피점, 호프집, 백화점, 체육시설, 유흥장, 음식점 등에서 기계적 또는 전자적으로 재생하는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들려주거나 보여주는 것도 공연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이용되는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극장에서 영화를 상영하려면 영화의 권리자에게, 콘서트장에서 노래를 부르려면 작곡 작사가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여야 하는 것이죠. 버튼을 클릭하여 저작권법 제2조를 살펴보세요. 돌발 퀴즈. 문제를 보고 알맞은 답을 선택해 보세요. 공연이 되려면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개인적인 이용은 공연이 아닙니다. 즉, 비영리 공연 등의 공정이용 조항을 찾아볼 필요 없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돌발 퀴즈에서 본 것처럼 개인적으로 이어폰으로 듣거나 혼자 있는 방에서 음악을 듣는 것은 공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공연에 있어 두 가지 저작권 제한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비영리 공연이고 두 번째는 반대급부를 받지 않은 상업용 음반, 영상 저작물 재생입니다. 먼저 비영리 목적 공연을 볼까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입장료와 같은 반대급부도 받지 않는다면 저작물을 마음껏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9조에는 이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하는 공연은 대부분 비영리입니다. 하지만 티켓을 팔아 입장료를 받는 등의 반대급부를 받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저작권 제한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학교 축제 때 학생회가 수백만 원을 주고 모셔온 초대 가수의 공연은 어떨까요? 입장료도 받지 않고 공연은 당연히 비영리입니다. 하지만 노래를 부르는 가수는 많은 돈을 받아가지요. 이런 경우까지 저작권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작곡가, 작사가에게 대가를 지불해야겠죠. 저작권법에서는 다만 실현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비영리 공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2016년 9월 23일부터는 상업용 음반 영상 저작물 재생은 제1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제2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게 되었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죠.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 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라면 영리적인 이용까지도 허용됩니다. 대중음식점, 다방 등의 업소, 고속버스, 슈퍼마켓 등의 매장에서 노래 테이프나 비디오 테이프를 공연하는 것은 영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는 것은 아니므로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법률을 함께 볼까요? 즉, 영리 행위와 연결되는 공연이라도 당의 공연에 대한 대가를 직접 받지 않는다면 반대급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보고 알맞은 답을 선택해 보세요. 음반이나 영상 저작물 같은 경우 입장료 등 직접적인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다면 광고를 삽입함으로써 광고주로부터 간접적인 대가나 수익을 얻는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처럼 영리적인 이용까지 가능하므로 자유이용의 범위가 넓어 저작재산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염려가 있습니다. 이에 법에서는 나이트클럽, 경마장, 경륜장, 에어로빅장 등에서는 반대급부를 받지 않더라도 저작권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아야만 판매용 음반, 영상 저작물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참고합시다. 반대급부를 받지 않더라도 저작권이 제한되지 않는 장소, 즉 이용 허락을 받아야만 CD나 DVD로 공연을 할 수 있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조문은 다운로드하여 확인해 보세요. 돌발 퀴즈. 문제를 보고 알맞은 답을 선택해 보세요. 다음으로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 저작물을 재생하는 공연이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판매용이었는데 2016년 상업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스타벅스 판결이 있습니다. 판매용을 시판용으로 해석해서 본사에서 공급받은 CD는 판매용 음반이 아니다. 따라서 스타벅스는 공연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음반점에서 판매되는 CD와 본사에서 일괄 공급한 CD를 왜 구분해야 하는지, 나아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디지털 음원은 시판이 되고 있지 않으므로 판매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지 등 판매용의 해석과 관련한 많은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저작 인저권자에 대한 공연 보상금 관련 사건이었던 현대백화점 사건에서는 판매용 음반이 시판용 음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죠. 이번 개정을 통하여 디지털 음원을 음반의 정의에 명확하게 포함시켰고 제29조 제2항에서도 판매용보다 넓은 개념으로 널리 상업적이기만 하면 모두 여기에 해당하도록 하여 논란을 종식시켰습니다. 이제 가게에서 판매되는 CD나 DVD, 본사에서 특별하게 공급받은 CD, 나아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은 디지털 음원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급부만 받지 않는다면 커피숍, 레스토랑,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호프집, 제과점 등 영리적인 영업장에서도 CD나 DVD를 재생하여 손님들에게 공연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스타벅스에 대하여 법원은 공연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스타벅스에서 사용한 CD가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특수한 상황인데 스타벅스에서 재생한 CD는 일반 음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음반이 아니었습니다. 주문에 의하여 제작된 불대체물로서 시중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스타벅스 지사에게만 공급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입니다. 배경음악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CD는 암호화되어 있어 P엔사가 제공하는 플레이어에서만 재생되며 계약에서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재생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스타벅스는 판매용 음반을 재생한 것이 아니기에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판매용 음반의 의미를 시판을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스타벅스 매장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음악을 틀어준 것이 공연권 침해라고 본 사례인데요. 반대급부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스타벅스에서 음악을 틀어주는 것은 영리적 이용이므로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에 비영리 공연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시판용 CD가 아니라 본사로부터 CD를 공급받아 음악을 공연한 스타벅스는 판매용 음반을 재생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입니다. 스타벅스 사건의 판결은 판매용 음반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저작권자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많은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판매용 음반의 개념을 이렇게 좁게 해석해도 되는가라는 반대론이 적지 않았습니다. 최근 법원에서도 가수 연주자와 같은 실연자 그리고 음반 제작자에게 주어지는 공연 보상금과 관련한 사건에서 KT 뮤직으로부터 인터넷으로 전달받은 디지털 음원도 판매용 음반에 해당한다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작권법 제76조의 2, 제82조의 2가 규정하는 판매용 음반은 반드시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판매될 것을 예정한 시판용 음반에 국한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특정 대상 또는 범위를 한정하여 판매된 음반을 비롯하여 어떠한 형태이든 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음반은 모두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즉 판매용 음반에 맞으니 공연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스타벅스 판결에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 해석과는 상이한 판단이었습니다. 제29조 제1항에서는 비영리 공연과 비영리 방송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제2항에서는 공연에만 해당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2항이 영리적 이용에도 가능하게 되어 있는 등 제1항보다 저작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주의할 점은 저작권법 제29조에서 비영리 공연이나 방송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지만 비영리 공중송신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 블로그에 비영리로 저작물을 업로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10차 시에서 상세하게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차시에는 우리가 비영리 공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공연이라는 것은 뭐 콘서트장 같은 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저작권법상 모두 공연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우리가 술을 한잔 마시고 노래를 부른다든가 동문회가 끝나고 같이 교가를 제창하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공연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연극을 한다든가 또는 신입생 환영회 때 영화를 틀어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공연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런 공연을 할 때마다 모두 저작권자에게 우리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우리가 대학생 수준에서 공연을 할 때 저작권자를 찾아서 이용 허락을 받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비영리 공연이기 때문입니다. 7가지 권리 중에서 공연권에 해당하는 것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공연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보다는 굉장히 넓은 개념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공연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권리 범위, 저작재산권의 7가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허락을 받고 이용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예를 들어서 가수가 콘서트에서 노래를 부른다고 한다면 그 노래가
설령 자기의 음반에 취입된 곡이라고 할지라도 그 노래의 작사가 작곡자에게 허락을 받아야만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작곡자한테 허락을 받고 음반을 만들었는데요. 나중에 작곡자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너 그거 공연할 때 쓰지 마. 나한테 허락 안 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설령 자기 CD에 들어있는 음반, 자기 음반에 있는 노래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콘서트에서 그 가수가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학생들이 공연권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저작권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별 문제 없이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저작권의 제한 규정 중에 비영리 공연이라는 것 때문이죠. 이것이 비영리 공연이라면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동문회 끝나고 교가 부르면서 야, 우리 고등학교 교과의 작곡가 선생님이 누구지? 가서 허락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교가를 불렀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로 문제된 경우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것이 비영리 공연입니다. 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작권법에서는 비영리 공연이고 또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다면 저작재산권을 제한해서 공연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급부가 없다라는 얘기는요. 반대급부,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는 설령 비영리인 경우에도 저작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가끔 요즘 대학교의 축제 같은데 또는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어떤 공연을 하는 경우에 보면 입장료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그 락 콘서트, 락 그룹, 그 락 동아리에서 공연을 하면서 입장료를 받고 거기서 이제 연주하는 것들은 모두 자기 창작곡이 아니죠. 이제 다른 유명한 가수의 노래를 갖다가 연주한다든가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고 또 제가 학교 다닐 때도 한 그 만화, 애니메이션 동아리에서 본인들이 이 자막을 입혀가지고 뭐 값은 굉장히 저렴했어요. 한 1,000원, 2,000원 정도를 받고 그래서 상영해주는 그런 행사를 열었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반대급부 입장료를 받았기 때문에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유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습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나요? 오늘 학습한 내용과 관련된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주어진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작성해 보세요. 여러분이 작성한 내용은 저장하여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저장하고 난 뒤 교수님의 팁도 확인해 보세요. 오늘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공연이란 무엇인지, 저작권 제한 사유인 비영리 공연,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판매용 음반 영상물의 재생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학습을 마무리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차시, 사적 복제, 어디까지 가능할까에 대해 학습하시겠습니다.